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조조예요. 지금 100만 대군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비를 치러 온 거죠. 유비가 신야에 머물 때 유비를 치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에 제갈량이 지휘를 합니다. 처음으로 지휘를 하는데 어떠겠어요? 자, 장비는 이렇게 하시고 관우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자룡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장비가 그래서 물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다 싸움을 하러 가면 당신은 뭐 해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저는 이거를 지켜봐야죠 상황을 이래서 되게 못마땅해요 해요. 근데 전쟁에서 만약에 이겨오면은 인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유비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연애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돌아올 겁니다. 근데 유비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연애를 준비해요? 그래서 제갈량이 반드시 이길 거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연애를 베푸는 날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관우랑 장비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 중에 호셔보왕포라는 한국 글자라면 화소방망파, 즉 방망파 여기가 이제 신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불로써 그러니까 보통 불로써 하면 전쟁이 좀 이기게 되나 봐요. 그래서 불로써 모왕포 여기를 이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호셔 모왕포.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는 제갈량을 모셔오기 전에 유비가 스스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격화시킨 사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사로 얘기하자면 제가 그 삼국지 하면서 정사로 다 같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제 어떤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냐면은 유표가 지금 간당 해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유표는 죽기 전에 유비한테 건네주지만 일단 유비는 안 받죠. 태시 부인의 아들, 즉 유표한테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한테 지금 거의 어쩔 수 없이 물려주게 생긴 거죠. 첫 번째 아들인 레오치 유기가 레오총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 계승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자기는 죽일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나는 정말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갈량은 너네 가족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얘기를 안 해주죠. 어떻게 하는지. 근데 너무 하도 조르고 정말 하루는 제갈량을 모시고 이제 책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좀 이제 높은 곳으로. 그리고 사다리를 치워버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다리를 치워버리니까 제갈량 못 나가죠.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못 나가고 싶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나는 살고 싶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갈량께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난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왜 네 실력을 가지고 옆에 땅으로 이사를 가지 않냐 혼자서. 그래서 정말 첫째 아들 유기가 옆으로 갑니다. 광주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 땅으로 가요. 지금 곱하기 쳐놓은 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곱하기 쳐놓은 곳 있죠. 여기로 간 거죠. 여기에 있는 자사를 죽이고 본인이 여기를 그래서 차지하게 된 거죠. 요 곱하기 있는 곳.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목숨은 살았죠. 얼마 후 정말 유표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종은 유종은 되게 그 부하 직원인 차이머라는 그 장군한테 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고 하면 하고. 이래서 조조한테 항복하자 이래가지고 르우총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유표가 땅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유표가 땅이. 조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는 땅이 이렇게 많고 군사들도 있는데 왜 나와 싸워보려고 하지 않느냐. 유비를 봐라. 유비는 요 조그만 땅을 가지고도 절대 항복을 안 하지 않느냐. 그래, 항복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요 곱하기에 있는 요 곳으로 가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피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조조는 계속 쫓아오고,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신야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표가 이제 조조께 됐잖아요. 당분간은. 자, 207년이에요. 현재 요 1년 안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유표라고 써있는 요 땅이 지금 조조가 먹었어요. 이미. 왜냐면 투항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지금 먹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어디 빼고 지금 하구라는 요 곱하기 친 곳, 여기를 빼고, 하구라는 요 곱하기 친 곳, 여기를 빼고, 여기는 유기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또 여기서 어떤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유표가 일단 어쨌든 죽었고, 조조는 계속 따라오고, 자,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되게 유비를 되게 좋아해요. 유비가 땅을 줬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꼭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고 나서 나중에 뺏는다니까요. 이게 유비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갈량도 어쨌든 유비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유비가 이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럼 하구로 갑시다. 유기가 있는 쪽으로 하구로 갑시다. 일단 거기에 가서, 거기도 하나의 성이긴 하지만 거기는 견고하니까 유기가 10,000명의 병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일단은 가서 피합시다. 그러는 거죠. 그런 방법밖에 없냐? 네,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서 나서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비는 그 사람들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걸음이 느려요. 병사들도 아니고 엄청 걸음이 느린 거예요. 하루에 10리를 달렸는데 조조는 하루에 몇 리를 달려나? 300리를 달렸어요. 자, 그러면 조조가 금방 따라잡잖아요. 근데 어디서 따라잡았냐? 거기 맞아요. 지금 채팅하셨는데 장판파라는 데서 장반포까지 딱 따라잡은 거죠. 그때 서서가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조조가 서서의 엄마를 잡아서 엄마를 위해서 갔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요때에 서서가 함께 했습니다. 요때 서서가 함께 했어요. 역사서에는 진짜 서서가 요때까지만 해도, 즉 다시 말해서 유기 쪽으로, 료지 쪽으로 가는 그 시기에 서서와 제갈량이 같이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따랐고, 근데 요때 하필이면은 서서 어머님이 잡히신 거죠. 조조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때에 서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서와의 이별은 사실은 이때예요. 사실은 이때입니다. 정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조한테 갔고요. 그때 이미 유비는 형주에 있을 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장판파에서 딱 지금 잡혔어. 거의 따라잡았어요. 요때에 백성들은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버렸어요. 이게 뭐죠? 가족을 버려서 아내랑 자식은 이제 그냥 버려두고 온 거죠. 유비가 달아나는 거죠. 그때 주공의 그 유비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조자룡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조자룡이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요. 가서 아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이미 포위를 한 거죠. 그 앞에. 그래서 그 조자룡이 그 중국어로 뭐라고赵子龙浑身是胆이렇게 되어 있어요. 浑身是胆. 그렇게 해서 온 몸에 담력이 있다. 그때부터 생겨난 건데요. 정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정말 이게 그냥 싸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물론 좀 신격화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아기를 싸 안고 나서 조자룡이 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天下再无这等战机，我爱死他，务必申请，我留有大用。丞相，我知道你爱财，可是你忘了关羽了吗？说得对，我又忘记了。升旗，将士们就不敢痛下杀手。照此龙他越杀越欢了，照此下去，他会突出重围的。那就杀了吧。遵命，上马！杀了暴雨！杀了暴雨！一将休走！
끝내는 오죠. 그리고 장비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죠. 장비한테 나머지는 맡겼어요. 자, 그때 장비를 한번 볼게요. 장비가 호통을 치죠. 자, 장비가 호통을 칠 때 한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냐면 하후걸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부분까지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한번 보세요. 尔等鼠辈，快快下马，与我打飞，决一死战！喂，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죠. 왜 치로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장비가 지금 다리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와봐!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장비 뒤에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매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설마 혼자서 저렇게 소리를 치겠냐라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정말 있는 줄 알고 잠깐 갔다가 다시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다시 장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하는 담력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갈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장군도 이런 것들 할 줄 아시네요. 그거를 중국어로 직접 들어보세요. 10초예요. 괄목상대. 好啊，冷将军也有勇有志，今日起在下刮目相看。那是， 보셨죠? 꽈무샹칸. 중국어 발음은 이렇습니다. 在下刮目相看。 들었죠? 꽈무샹칸. 이게 괄목상대. 그러니까 괄목상대라는 선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누가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사자성어를. 맞아요. 꽈무샹칸. 이제 조조가 이제 쫓아오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강이에요. 분명히 관우를 시켜서 유기한테 빨리 얼른 가서 지금 우리가 시아커 여기가 강이거든요. 강이 있으니까 빨리 그쪽에 가서 군대를 데려와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데 물로 배를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없고 뒤에는 지금 조조가 딱 쫓아오고 있고. 근데 유비는 처음부터 조조한테 투항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절대 조조한테 투항할 생각은 없고 한번 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쳐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영상 보세요. 列位弟兄，随我接战，战至最后一刻，自刎归天。 자, 뭘 봤을까요, 이때? 알고 보니까 딱 그 타이밍에 가지고 온 거예요. 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죠. 皇叔，留心安远。 원래는 유비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번에도 예성에서도 그랬지만 딱 왔는데 도망을 다 가니까 또 이제 거둘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조는 여기서 사람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일부만 따랐으니까 나머지 사람과 말과 그리고 또 자원을 여기서 거두게 됩니다. 그 중에 형주의 수이준, 수군이 뭐냐? 물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들, 그리고 보병은 이제 걸어다니는 군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사들을 대략 한 몇십만 명을 또 子龙，
家了。少主，少主，少主，不可能，刚才还在我怀里哭呢。少主，醒了，醒了。父皇，少主回来了。哎，少主，你这是干什么？